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표준금거래소입니다. 어제 저녁 나스닥 조정과 맞물려 금값도 큰 폭의 하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급락의 하락점에서 우선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이중 바닥이 될지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면 확실히 더 마음이 무거운데요. 연준 회의 이후로 현재까지 좋은 뉴스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저점도 깨지고 장기선에서 겨우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이어지거나 의미 있는 반등이 없다면 결국 역배열이 나서 추세가 반전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여러 악재들이 나왔는데요. 원래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듯이 좀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악재라고 하는 뉴스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럽의 코로나 재확산입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악의 경우 하루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며 봉쇄 조치 재도입을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와 스페인도 감염자 발생 곡선이 가파르게 오르고 특히 스페인은 봉쇄를 이미 일부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증시는 하락했고 유로화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달러 하락이 주춤한 것이 당연히 금 가격에도 악영향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엄청난 금융 스캔들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8년간 JP모건, HSBC 등 5개 글로벌 은행들이 돈 세탁이나 범죄에 연루됐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미 재무부의 의심거래 보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현재 의심거래 보고서로 제출된 자료가 1200만 건인데 이번에 분석된 게 전체의 0.02%라고 합니다. 이 금액만도 2조 달러 정도이니 아찔한 금액이네요. 흥미로운 내용은 도쿄올림픽 개최지 선정에 IOC 위원에게 돈을 줬다던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친구가 거액의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등 심지어 북한의 자금 세탁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요.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감이 오지 않는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18일 최장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그는 여성과 소수자 인권 신장을 위한 진보적 판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빈 국장대를 방불케 할 국가적 애도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대법관의 위상과 긴즈버그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존경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방 대법관은 종신직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유권자 중 4분의 1이 가장 중요한 게 보수주의 대법관 임명이라고 했다는 걸로 봐서 얼마나 중요한 쟁점인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전에는 관례적으로 대통령 임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 차기 대통령한테 새 대법관 임명을 넘겼던 건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다고 해서 워싱턴이 더더욱 시끄럽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부양책 타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코로나 사태나 금융위기 때 봐서 알 수 있지만 위기 상황에 금값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부양책이 나오고 시중에 달러가 풀리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금값이 오르게 되는데요. 결국 2차 코로나 팬데믹과 선거 등을 앞둔 시점에서 조만간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투자자분들은 요새 많이 답답하고 걱정되시겠지만 분명히 반등 포인트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조급한 거래도 문제이지만 가장 위험한 건 거래자가 시장을 떠날 때란 말이 있습니다. 여유를 갖고 긴 호흡으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장기적인 금값 상승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할 테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국표준금거래소였습니다.